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데이터 마이닝 연구실 소속 박사과정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본 발표는 회귀 문제에서 불균형 데이터 문제에 대한 튜토리얼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본 발표는 회귀 문제에서의 불균형 데이터 문제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들, 가령 비용 민감 학습, 리샘플링 기법, 그리고 매트릭에 속하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들에 대한 요약, 그리고 한계점, 마지막 저의 평가 순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먼저 회귀 문제의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오버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정의를 해보면요. 연속적인 타겟 변수 내에서 희소하거나 극단적인 값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타겟 변수 내에서는 특정 값 또는 범위에 속하는 경우를 정확하게 맞추기를 원합니다. 해당 값은 정상 분포에 해당하는 변수 값에 비해서 낮은 빈도수를 가지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경제, 기상학, 위기관리 또는 결함 진단의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일반적인 회계 알고리즘은 예측 오류의 평균값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학습 데이터셋에서 이러한 소수의 샘플들은 해당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영향을 적게 끼칠 수밖에 없고 이들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희소한 샘플에 대한 예측 성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들은 말 그대로 크기가 작은 경우를 뜻합니다. 다만 분류 문제와는 다르게 타겟 값에 따라서 사용자가 중요도 또는 관련성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오류의 평균 값을 산정하는데 실제 타겟 값에 따라서 그 반영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인 형태로 relevance 펑션이 있습니다. 랭라 펑션은 펑션을 산출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박스 앤 위스커 플롯이 있는데요. 타겟 값의 중앙값은 중요도를 0으로 산정하고 어퍼 또는 로어 바운드를 초과하는 경우를 1로 산정합니다. 레어한 케이스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중요도가 특정 인격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당연히 이 인격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타겟 변수 도메인이 무한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값에 대한 관련성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박스 앤드 위스커 플롯을 활용한 방식은 너무 단순하고 데이터 또는 타겟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근사화가 필요하고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요구되는데요. 일단 관련성이 알려진 데이터 포인트들의 집합과 어떤 보관법을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인데요. 이제 보관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스와이즈 큐빅 펄밋 인터폴레이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텍소노미 형태로 회귀 문제에 대한 불균형 데이터 문제를 바라보면요. 일단은 도메인 프리퍼런스가 이제 획일적이지 않고 이제 이들의 주요 포커싱이 익스트림 밸류나 레어한 케이스에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보고자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랜덤 언더 샘플링과 스모트 R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관련성 또는 중요도 스코어를 기준으로 레어한 케이스 그리고 커먼 케이스를 정하고 레어한 케이스에는 오버 샘플링을, 커먼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언더 샘플링을 적용합니다. 언더 샘플링의 경우에는 오버 샘플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샘플의 타겟 값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스모트와는 다른데요. 새로운 샘플의 타겟 값은 이를 생성하는 데 활용한 두 시드 샘플의 타겟 값에 대한 가중 평균 값인데요. 가중치는 새로운 샘플에 대한 유클리디안 거리 값을 활용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렐러번스 스코어가 높은 샘플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복제하거나 가우시안 노이즈를 설명 변수와 타겟 변수에 주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렐러번스 스코어를 일종의 샘플링 가중치로 활용함으로써 이제 일부를 샘플링해서 선택하게 되고 이거를 복제 또는 제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는데요.
먼저 비용 민감 학습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덴스 웨이트 방식이 있는데요. 이는 타겟값을 가지고 커널 덴서티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밀도 추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해서 밀도 기반 가중치를 산출하고요. 이를 최종적으로 손실함수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교화된 밀도 함수를 기반하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정교화된 밀도 함수를 기반하는데요. 이제 밀도가 낮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산출한 밀도 기반 가중치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평균 가중치로 정규화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알파가 모든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알파 값을 변경할 경우 새로운 학습률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 가중치로 정교함으로써 해당 가중치의 평균을 1로 만들어주고, 이에 따라서 알파 값을 변경하더라도 새로운 학습률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덴스로스의 경우에는 이제 뉴럴넷에서 손실함수를 구성할 때 앞서 구한 덴서 웨이트를 적용한 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수식에서 그 대문자 M이 설명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매트릭으로 산출한 로스 값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앞서 구한 렐러번스 스코어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리샘플링 기법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G스모트가 있는데요. 이는 분류 문제에서 활용하기 위해 제안된 G스모트를 변형한 것입니다. 일단 G스모트는 소수범주 샘플 주위에 초구 또는 초타원체 같은 기하학적인 공간을 정의하고 그 안에서 샘플을 생성하는 방식인데요. 그 과정은 크게 자르기와 변형이 있습니다. 자르기의 경우 샘플이 너무 멀리 떨어져 생성하지 않도록 기하학적 영역을 잘라내는 것이고요. 변형의 경우에는 샘플 생성 영역의 모양을 타원트처럼 변형하여 더 다양한 방향으로 샘플이 생성하게끔 조정합니다. 그래서 주요 과정 중에 하나를 보시면 레어 샘플 중 하나를 임의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앞서 선정한 샘플에 근접한 이웃 중 하나를 또 임의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한 두 개의 샘플과 G스모트의 주요 과정을 도입하여 새로운 샘플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샘플 정보를 기반해서 가중치 평균을 활용해 타겟값을 할당합니다. 일반적인 스모트R 계열의 방식과 비교해보면 보다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샘플을 생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W 스모트R인데요. 이것은 스모트R의 방식을 차용했고요. 주요 프로세스는 덴스 웨이트를 기반해서 렐러번스 스코어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렐러번스 스코어를 정교화 후에 샘플링 가중치로 선정해서 첫 번째 시드를 선정하고요. 타겟 값을 기준으로 첫 번째 시드와 K번째로 가까운 두 번째 시드 후보군을 선정합니다. 이때 첫 번째 시드의 타겟 값이 중앙값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후보군을 찾고 작으면 왼쪽으로 후보군을 찾습니다. 이제 해당 후보군 중에 하나를 이미 샘플링하여 두 번째 시드를 선정합니다. 이후의 생성 프로세스는요. 선정된 두 개의 시드를 기반해서 단순 선형 보관 방식을 활용해 설명 변수 공간에서 새로운 샘플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타겟 값을 또 선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때는 새로운 샘플과 두 시드 샘플과의 유클리디안 거리 정보를 기반해서 가중 평균을 활용해 할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매트릭에 대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ERA가 먼저 정의되었는데 이거는 Squared Error Relevance Area라고 해서 이거는 예측 오류의 크기와 관련성을 모두 고려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높을수록 해당 예측 오류가 더 큰 비중으로 반영이 되고요. 이 수식을 보시면 특정 관련성 인계값 t 이상의 타겟값에 대한 예측 오류의 합을 구해 미분합니다. 이때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것은 특정 관련성 인계값 t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샘플에 대한 오류가 반영되는지 관철하고 그에 따라 오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각 데이터 포인트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구간 단위, 즉 t 단위로 다뤘기 때문에 희귀한 경우들 간의 차이나 일반적인 경우들 간의 차이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안된 ASER의 경우에는
각 데이터의 포인트의 회귀성을 가중치 함수를 활용해 더 나은 예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가중치가, 그러니까 렐러번스 스코어가 높은 쪽에 대한 에러가 더 많이 산출되면 알 수 있고, 이러한 것을 보면, 해당 렐러번스 스코어가 높은 샘플들에 대해서 그 에러를 낮추도록 하게끔 모델이 학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먼저 불균형 프로블럼은 이제 리그레션 문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희귀한 케이스는 타겟 분포 내에서도 그 빈도수가 낮은 반면 이들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귀 모델은 모든 샘플에서 산출되는 오류의 평균을 낮추게끔 설계되고요. 마치 분류 문제에서 다수 범주에 편향된 학습처럼 이러한 레어한 케이스의 오류를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겟별로 관련성을 할당하고 관련성이 높은 샘플들을 잘 맞추게끔 학습하는 방식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식은 박스 위스커 플랫을 활용해 중앙값은 0, 센스 이상의 값에는 1을 부여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단순하고 데이터의 특성을 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스무싱하기 위해서 큐빅 헐밋 인터폴레이션 방식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관련성을 기준으로 이제 특정한 인계값을 가지고 레어 케이스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리샘플링 메서드가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비용민감 학습과 매트릭 방식이 제안이 되었고 이들의 경우에는 관련성이 높은 샘플들에 대한 오류를 낮추게끔 설계되었고요. 리샘플링 방법의 경우에는 이제 관련성을 샘플링 가중치로 사용해 시드 샘플을 선정하고 이것들을 기반의 리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방법론들은 모두 이제 희귀한 케이스를 잘 맞추기 위한 접근법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귀 문제의 경우에는 오류값은 타겟값의 원래 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희귀한 케이스 중에서 타겟값이 익스트림하게 큰 경우 높은 가중치를 할당했을 때 이들의 예측 성능만 강조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이제 타겟값이 익스트림하게 작은 경우에는 높은 가중치를 할당하더라도 애초에 오류값이 작게 산출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예측 성능이 반드시 향상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값의 빈도수에 지금 약간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주어진 설명 변수로 이들을 잘 설명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연구들은 모델이 이들을 잘 설명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샘플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가중치를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설명 변수로 이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수가 적더라도 그리고 오류값이 적게 산출되더라도 이들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문제는 계속 살펴볼 만한가에 대해서 말하면 일단 연구 필요성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하지만 관련 연구들이 최근에나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근데 회귀 문제에서의 불균형 데이터셋 문제는 특히 이제 센서 기반 데이터에서는 흔히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공유 자전거 대여 분포에서 발견되는 이제 희귀한 케이스와 보통 케이스 모두 잘 맞추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레퍼런스입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